얘기를 나누는 U&A 토크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아쉬웠던 점, 이렇게 약간 궁금했던 점 있으시면, 네, 말씀해주세요. 네. 요즘 제가 이제 중간 관리자 입장에서 보니까 끊임없이 저는 연구소니까, 기술 연구소니까 뭐 신제품을 개발하라, 그다음에 신사업을 개발하라 이런 미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사 전 차원에서 뭐 창의적인 문화를 뭐 만들자 이런 좀 비상적인 것 같고,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제 중간 관리자 입장에서 그 유경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마 SK는 뭐 혁신적인 그룹이긴 하지만 그래도 구글에 비하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스카우트 대회 오신 것 같은데, 그럼 약간 갭을 느끼잖아요. 그럼 저희도 이제 저희 그룹장인데, 그룹을 맡고 있는 데서 보면은 이제 우리 그룹의 문화를 창의적으로 바꿔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걸 개발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그룹에서 가장 창의적이지 못한 사람이 접니다. 예, 관리자 저니까 저부터 창의적인 문화를 가질 수 있게 바꿔야 되는데,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게 좀 팁을 듣고 싶고요. 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1주나 2주 한 번 정도 이노베이션 데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모아놓고 이제 그 선진 기업의 창의적인 사례 발표하고 뭐 이런 걸 하고, 그 다음에 뭐 창의적 기법 같은 트리츠 같은 기법을 좀 공부하고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좀 비상적이고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경사님이 좀 느끼신 거 아니면은 좀 조언해 주실 수 있는 걸 듣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제 좀 어떻게 하면은 그 조직 내에서 창의성을 그 양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그쪽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 요소들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결국은 사람들의 모티베이션인 것 같습니다. 그 창의성이라는 거는 결국은 어떤 그 이제 트리즈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스템에 의해서 나오는 게 창의성은 아닙니다. 이게 뭐 조금 색다른 답을 내놓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색다른 답이 곧 창의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혹은 생각하지 못했던, 기존의 프레임으로는 생각하지 못했던 좀 그런 그 빈 곳들을 발견할 수 있게는 해주지만, 역시 이게 창의성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저도 이제 좀 몇 개 말씀하신 것처럼 해봤습니다. 이렇게 뭐 모아놓기도 하고, 뭐 브레인스토밍도 하고, 뭐 포스트잇도 뭐 벽면 가득히 붙이는 것도 해보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동기부여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혹은 자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일 때 사람의 그 두뇌에서 뭔가 숨겨진 힘이,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는데요, 숨겨진 힘이 발휘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과 무언가 회사에서나 조직에서 이거를 받아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느낌이 만나는 순간 사실은 창의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창의적인 그 어떤 아이디어들이 나오거나 혹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봤을 때 뭐 그냥 막연하게 아이디어 내라고 그러면 생각나는 대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가 본인이 열정이 없고 본인이 어떤 그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아이디어의 경우에는, 물론 그 중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는 자기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것 혹은 열정을 가지고 가슴에서 우러나왔던 그 아이디어를, 이 아이디어를 지금 이 순간 내면 회사에서 받아주고 조직에서 받아주고 내가 이 아이디어를 실현하는데 주변에, 내가 인정하는 주변의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이 아이디어를 실현시켜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어떤 그 마음가짐을 심어주는 게 좀, 뭐 제가 사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해놓고 또 거꾸로 피상적으로 답변을 드린 것 같긴 합니다만, 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사실은 회의 형식이나 뭐 그런 것들은 정말 형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일을 해도 퇴근을 해도 퇴근한 게 아니고요, 주말에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하는 일도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 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화가 되고, 그런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는 사실은 시간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좀 다시 돌려서 말씀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네, 제가 느꼈던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네, 그 100% 창의력으로 살아오시는 우리 김중만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혹시 좋은 아이디어 없으신가요? 저는 필살 정신인데요. 죽기 아니면 사는 거겠죠. 그거가 가장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어떤 사회나 어느 조직이나 어떤 지침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치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융합이라는 단어는 신조 단어, 정치적인 단어거든요. 굳이 뭐 비빔밥을 뭐 다시 융합이라고 쓸 필요는 없는 건데, 제가 말하는 필살이라는 거는 이거 아니면 죽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 그 정신을 아래에다 두고 그게 뭐 어떤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다음 단계죠.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실제로 좀 더 내 스스로가 변화해야 되고 내 스스로의 어떤 자아의 발견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가장 정직해야 되는 거죠. 이게 남들에게 좀 맞을까? 이게 뭐 괜찮을까? 이거를 했을 때 나를 좀 달리 볼까? 그거는 구태연한 생각입니다. 구태연한 정신입니다. 내가 이거 아니면 죽겠다. 그거 하나입니다. 제가 살아가는 삶의 모토도 똑같고요. 가능과 불가능에 대한 얘기만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내가 시간이 좀 모자라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불가능이란 단어를 쓸 수 있는 분야, 영역은 예술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모든 경제, 사회, 인문, 정치, 공학, 의학, IT 불가능 못 씁니다. 가능은 쓰겠죠. 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합니다. 종교는 무한대라고 쓰죠. 우리 영혼적으로 볼 때는 뭐 제가 말하는 개념은 인문학적, 사회학적 또 뭐 여러 가지 내재된 불가능과 가능에 대한 영역을 말씀을 드리는데, 불가능이라는 영역을 쓸 수 있는 직업과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위치, 그 영역이라는 것은 오로지 예술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술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가능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빨리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가능성 아래 괜히 어느 기계를 만드는데 불가능이라고 꺼내놓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예술가가 되면은 가능합니다. 그거는 불가능이든 뭐든 그냥 붙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네. 나머지 분야에서는 좀 더 인문학적인 정리가 그러니까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예. 그 김중만님한테 제가 좀 궁금한 거 여쭤보니 38년 동안 사진작가 하면서 대상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많은데 하필이면 중앙천의 그 가로수길 나무를 선택한 그 동기 어떻게 해서 그런 거가 됐는지. 제가 이렇게 요즘 저는 뭐 항상 제 스스로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제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내리는 점수가 있습니다. 점수가 인성 점수는 한 60점 정도 되고요. 목표는 한 65점 정도 되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멘토가 되거나 뭐 삶의 모델이 되거나 이런 생각은 전혀 없고요. 사진은 90점이 제 목표입니다. 60점 정도로 제가 돈을 잘 벌고 이쁜 사진을 찍습니다. 70점 정도까지 왔습니다. 제가 70점 오는데 한 5년 걸렸고요. 65점에서. 뚝방길의 사진들은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였고요. 누구도 아무나 보살피는 곳이 아닙니다. 나무들이 다 부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나무 한 그루들이 상처난 나무들이 내 마음 같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말하지 못하는 아픔을 담는 거 아니냐 하는 출발점이 제가 그 나무들에게 저는 보통 사진을 찍을 때 주로 뭐 그 피사체와 말을 하는 스타일은 사실인데요. 뭐 사자 찍을 때도 마찬가지로 말을 합니다. 간단합니다. 제발 나 좀 잡아먹지 말라고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나무들도 나에게는 그러한 개념 아래서 어쩌면은 내가 찍고 담고 있는 그 나무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아, 그러네요. 역시 다르시네요. 우리 뚝방길 지나가면서, 아우, 나무가 좀, 그러면, 아이고, 저 나무 좀 잘라야겠네. 이런 생각이 했는데, 역시 다르시네요. 상처를 거기서 받네요. 또 질문, 네. 이쪽에서는 한 분, 예, 제가 가겠습니다. 그 두 분께 각각 질문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김중만 선생님께는 그 답으로서 인문을 적용하는 것을 이제 답으로 찾으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요새 인문과 기술 융합 이런 얘기가 스티브 잡스 이후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뭐 스토리텔링을 하라는 건지 아니면 뭐 책을 많이 읽으라는 건지 감이 정말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김중만 선생님 입장에서는 인문을 어떤 식으로 결합을 하시는 건지 구체적인 좀 본인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유 본부장님께는 제가 질문이, 사실 모티베이션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사 내 모티베이션을 좀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해 제일 문제점은 이제 많은 사람들은 모티베이션 되기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게 제가 보기 제일 문제거든요. 뭐냐면은 여기 오신 분만 해도 굉장히 열심히 살라고 하시고 에너지가 좀 있으신 분들인데, 어떤 분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리고 이제 집에 이제 가족과의 안정 정도면 충분하고, 그리고 회사 다니면서 그 정도면 충분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을 어떻게 모티베이션 시키고 끌어올릴 수 있느냐가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서 혹시 어떤 방안이 있으시면 한 가지 좀 조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돈 아닌가요? 돈? 돈이요? 네. 안타깝게도 돈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역시 저도 뭐 제 개인적인 경험 혹은 제가 주변에서 본 사람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티베이션, 저는 또 운이 좋게도 그 두 조직 다 굉장히 모티베이션이 강한 분들이 모여있는 조직이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좀 제 답변이 현실적이지, 역시 두 번째로 현실적이지 못한 답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우선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모티베이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나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모티베이션의 방향이 우선 첫 번째, 이게 회사가 요구하는 종류의 모티베이션 혹은 회사가 요구하지 않는다, 보통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회사가 요구하는 일을 굉장히 빠르고 잘 성취해서 회사 내에서 어떤 사회적 성공을 거두고자 하는 것도 하나의 모티베이션이고요. 두 번째 모티베이션은 자기 개발에 대한 모티베이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오늘 들어서 정말 이거를 내가 당장 회사에 가서 써먹어야지, 회사 때문에 어떤 회사에서 성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오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어떤 자기 발전을 위해서 어떤 정신적인 혹은 마음의 어떤 내공을 쌓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충분히 가능했던 것 같고요, 조직 내에서요. 그래서 뭐 조직에 대해서 조직 내에서 승진하고자 하는 모티베이션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야 사실 조직에서 언제나 가장 선호하고, 그리고 또 관리되기 쉬운 그런 분들입니다만,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개인의 발전에 의해서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조직 내에서 그 모티베이션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개인적인 경험이고 제가 보고 들은 거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주변의 평가였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일수록 그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룹을 지어주고 그 사람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인정하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내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회사 내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랑 회의를 하기로 했네. 그런데 내가 준비가 안 됐네. 내가 이 사람한테 바보처럼 보이면 어떡할지? 라는 걱정을 사실은 하게 되거든요, 사람은. 그런 어떤 구조와 조직, 문화 혹은 그런 분위기,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면은 사실은 그 안에서 어떤 본인이 모티베이션이 없을 때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게 한 70, 80 정도였다면 숨어있는 20%를 끌어올릴 수 있는 거는 사람에게, 내가 인정하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이었던 것 같고, 그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또 서로서로 이렇게 잘 되었을 때 인정을 해주고 이것이 또 곧 이렇게 그 어떤 평가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렇게 반영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주면 조금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완벽히 원하시는 답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또 개인적인 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갑자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게 떠오르네요. 그러네요.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네요. 그런가요? 정리는 잘하네. 다행이네. 네, 김중만님, 어떻게 하면 저도 인문화 관심은 많은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바람 소리 듣고요. 비 오는 소리 듣고요. 그게 다입니다. 네, 그래서 인문학과 기술과 융합이고 뭐고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 어떤 IT의 레벨을 전해드리면은 문자를 못 보냅니다. 인터넷도 못 하고요.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빗소리가 조금 더 내 마음에 비중이 크고요. 나무 바람 부는 소리가 조금 더 내 가슴에 들어오는 공간을 많이 열어두고 사는 편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물론 관심 있죠. 관찰자로서, 사진가로서. 냉정하게 볼 때는 비참한 거죠. 아이들 때부터 우리 교육 시스템이나 우리 사회 구조가 철저하게 엘리티즘과 그 나머지의 어떤 처절한 스펙트럼을 쌓고 가장 이상적인 그 회사와 지위와 이런 거에 우리 인생을 바칩니다. 그래서 50대가 되면 뭘 할까요? 그동안에는 무슨 생각으로 살았죠? 하는 쉽게 말하면 유문학적인 반문을 하게 됩니다. 건국 60년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진보와 보수와 좌파와 우파와 뭐 노동자와 뭐 경영자와 이 모든 우리 사회에 아주 그 섹터리즘이 있는 우리 사회에서 어느 한 사람도 어느 한 분야에서 지적하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르시죠? 국가 생산력입니다. 국가 생산력에 대해서는 어느 학자나 어느 노동계나 어느 진보 보수계에서 논하지 않았습니다. 국가 생산력이라는 것을 왜 생각을 하게 됐는군요. 빨리 말씀드릴게요. 한 몇 년 전에 원조 교재가 유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딱 내 나이인데 내가 15 먹은 아이랑 잠을 잘 수 있을까? 1% 가능하더라고요. 99%는 아닙니다. 정상적인 그 사고의 발단이 아닙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왜 이런 현상이 이 사회에 공존하고 암암리에 성행이 되고 있는 건가? 우리 뭐 대한민국 남자들이 다 변태들인가? 아닙니다. 우리 국가는 국가 생산력이라는 거대한 모터를 만들어서 젊음의 피로 수혈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한 부분에서 50대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모터 안에서 꺼냅니다.
즉 떨어집니다. 사회와 별리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법인카드 100만 원으로 일하고 나머지 시간을 술 마시고 여자들하고 놀 때 50대가 되어서 이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돈이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을 상대할 수 있는 대상은 10대들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50대 넘은 이 사람들이 원조교제를 할 때에는 죄책감이 없습니다. 자멸감이 크기 때문에. 내가 걱정하는 거는 어린 아이들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죄책감을 갖기도 전에 곧바로 국가 생산력이란 거대한 모토 안에 젊음의 피로 투입이 됩니다. 그들이 가져야 될 상처와 그들이 겪어야 될 아픔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여태까지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원조교제에 제가 사회적인 측면에서 왜 이랬나, 왜 우리가 이러고 살아야 되나 하는 조금은 씁쓸한 대한민국의 자화상을 말씀을 해드렸고요. 융합은 저는 관심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들을 어느 한 틀에 또 넣어서 열심히 공동적으로 개발을 시켜서 국가 생산력에 동원하는 겁니다. 하십시오. 그거를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는 새로운 시각이다. 자신의 개발과 이 사회에 보는 눈에 변화는 이제쯤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걱정해주고 우리가 나중에 이 모토에서 튀겨나갔을 때 과연 어떤 자멸감 없이 소외감 없이 행복한 말년을 건강한 말년을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런 시점에서는 우리가 조금씩 진지하게 사회적으로 논의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